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 이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또 논란의 중심에 있죠. 이 행방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로 갔다가 다시 김병기 의원 손으로 들어왔는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은요,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서 받은 탄원서를 당 사무국에 전달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원서의 원본은 당연히 윤리심판원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 가 있지 않고 김병기 의원 손에 그 탄원서 원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김현지 부서실장이 받아서 당대표실에 전달한 것은 맞고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도 넘긴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팩트인 것이고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 모든 건들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의 파악 경과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건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당 부서일 것으로 생각되는 부서에 그냥 전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공천 헌금 의혹,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게 강선우 의원과 논의했던 1억 원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탄원서 내용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공천 헌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3천만 원에 대한 또 탄원서, 그 내용입니다. 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당 사무국에 전달을 했고 당 사무국은 윤리감찰단에 이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정작 탄원서 원본이 김병기 의원 손에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요, 해당 건물 이 접수해서 처리한 기록이 해당 건을 이게 접수를 하고 처리하면 다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기록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글쎄요, 일단 저렇게 발표를 했다면 저는 당무적인 부분에서 부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작할 건 뭐냐면 제가 2022년도 때 최고위원을 했었고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고 있었고 바로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수없이 많은 투서와 탄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대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본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바로 있다 보니까 대선도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그 지선에서 상대방과의 어떤 경쟁 때문에 이것이 과열되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막 투서로 넣게 하고 실제로 그걸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수백 건, 수천 건들이 마구마구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의 진위를 다 밝히려고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백 건, 수천 건 중에 아마도 지금은 우리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건을 볼륨을 키워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못 짚어냈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선거전이 막 벌어지고 상대당과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 보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이 참작은 되고요. 실제로 이것은 약간 당무부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당무부실에 가깝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이 탄원서의 장본인에 대한 얘기가 담긴 서류가 원본이 장본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당내의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맞습니다. 네. 지적하고 싶은 얘기고요. 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 이 본인에 대한 탄원서 내용의 원본을 손에 쥐었으니 이거 갖고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대책회의를 했겠죠. 대책회의. 뭐 이 탄원서 내용의 검증을 하는 대책회의였습니까? 아니면 뭐 이걸 무마시키는 대책회의였을까요? 뭐 후자였을 가능성으로 보는 게 네.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이 문서가 흘러들어간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당의 시스템의 부실함을 좀 인정을 하고 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누구나 이런 거 시스템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본인들의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단수공천하지 않고 정말 경선을 붙여서 그 사람들로부터 정말 서운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욕도 먹으면서 그런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들 많거든요. 네. 다만 그런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휴먼인 사람들이 누구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그랬던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탄원서도 본인의 손에 왔다는 것 자체도 저희 당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탄원서를 윤리감찰단에 보냈을 텐데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검증위로 넘겼을 때 검증위원장이 김병기였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거는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스템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두 분 다 언급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허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김병기 의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내용은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지도부가. 그런데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내세워서 공식 사과는 했지만 정청래 대표는요. 이번 사태를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휴먼 에러,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은 예상을 해서는 없죠.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일탈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대표로서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요. 여론의 추이를 무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김병기 의원의 일탈로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겠죠. 뭐 그렇게 끝내고 싶은 마음은 있겠는데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수만 건의 그런 투서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서는 제출자 명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익명 투서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고 제출자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수진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투서를 제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투서를 그러면 그 수만 건의 다른 투서하고 동등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그 시스템이 놓쳐있더라도 놓칠 수가 없는 바로 그 투서였던 겁니다. 그런 네. 이 탄원서를 지금 그 김병기 당시 그 의원의 손에 들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휴먼 에러, 뭐 개인의 일탈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네.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 일극 체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이거는 시스템이라는 게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운영돼 왔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려면 사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일들이 그런 유사한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졌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 오류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것은 분명하게 개인의 일탈이 맞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이 공천 시스템을 그래도 국민 앞에 그리고 당원들께 계속해서 소명하고 설명하고 계속 진화시켜 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왔고 지금도 그 개선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다만 이런 개인 일탈이 일어났을 때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 네.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스템 에러로 옮겨가지 않도록 이 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지도부에게 약간의 그러한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 회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김경이라는 사람이 단수 공천으로서 결국에는 당선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 다룬 것처럼 구청장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제척이 되어야 되는데 보좌관에게 한 서너 장짜리 내용을 만들어서 병역 비리와 관련한 것들을 결국 공관위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본인의 지역 비서관에게 구의원을 공천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지목을 한 거나 다름없고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삼선 의원이나 하신 분이고 원내대표까지 지내셨으니까 적절히 상황을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거 지금 나가라는 거잖아요.
탈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할 경우는 저는 결국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징계를 하는 것이 시스템 공천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시스템 공천을 운영했는데 어떤 휴먼 에러가 발생해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럼 그 휴먼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하게 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직접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 윤리감찰단이 정말 최고 수위의 징계까지 고민을 하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